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유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이를 낳은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째로 남편과 연애를 꽤 오래 한 편이에요. 둘 다 늦은 나이에 만나긴 했지만 결혼할 상대로 만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연애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남편이나 저는 무던한 성격으로 연애할 때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성격이 잘 맞아요. 천생연분은 아니지만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니 딱히 싸울 일이 없었던 것이죠. 남편은 연애 시절에도 제가 다른 여자들과 다르게 큰 욕심이 없어 싸울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저는 남편이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저를 세심하게 잘 챙겨줘서 싸울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뭔가 바라기도 전에 남편이 저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해도 싸우는 일 없이 무난하게 잘 살겠다. 이만하면 결혼 생활 잘하겠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 자리가 그렇게 개판일 줄 그때 제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어떻게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남편 같은 사람이 나왔는지 의문이에요. 시어머니의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사주와 미신을 맹신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도 사주 가끔 봐요. 신년이면 무료운세 같은 거 찾아보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타로를 보러 가기도 하고요. 저희 엄마도 이사하면 꼭 손 없는 날에 하려고 하고 시골 할머니 집에 가면 문지방 밟지 않으려 노력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것의 범주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수준으로 맹신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는 무당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저 하라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주도 아니죠. 그 무당의 말은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니까요.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남편이 어머니가 좀 유별나다고 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차남인데 아주버님이 결혼해서인지 혼자 살겠다는 남편에게 결혼 강요는 없었다고 해요. 가끔 한번 식사나 하게 저를 데려오라고 한 적은 있는데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부담된다고 남편이 저를 데려가지 않았던 거고요. 연애를 5년 했는데 결혼할 마음을 먹고서야 각자의 부모님을 만나뵌 거죠. 차려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차를 마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뭐 하시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일은 얼마나 했는지 같은 일반적인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그리고서 약간 눈치를 보면서 제 생시를 묻더라고요. 궁합은 그냥 과정이다, 과정. 어지간한 악연이 아니고서야 다 좋게 나온다더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내 가족들 사람인데 내 아들이랑 궁합은 봐도 되지? 네, 그럼요. 저도 가끔 사주 보러 다니곤 해요. 어머님 보시는 곳이 용한 곳인가 봐요. 그럼 용하고 말고 그 여자가 신을 모신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용하다고 소문났어. 여기다 생시 좀 써다오.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자시냐? 아휴, 자시가 좀 기가 센데, 더군다나 여자가. 네? 어머니, 저 그렇게 기 안 세요. 평생 기 세단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그냥 하는 말이니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뭘 알겠니? 그래, 됐다. 고맙다. 그때까지만 해도 작은 해프닝으로 생각했죠. 그때 시어머니께 써드린 제 생시가 저희 결혼을 가로막으리라고는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남편이랑 같이 지역 예식장을 돌아보며 마땅한 곳을 찾고 있었어요. 다행히 남편 집이나 저희 집이나 같은 동네라 골치 아플 일이 적어 다행이다 하면서요. 결혼 준비 그거 정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인데 신경 써야 할 일이 왜 그렇게 많은 건지요. 결혼식이 공주님 놀이라고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두 번 다시 못할 짓이다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렇게 일도 하고 틈틈이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아서 정말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울린 전화를 시어머니께서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잘 됐다고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다다 말씀을 쏟아내시는데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던지요. 하정이냐? 잘 됐다. 진명이 그게 곧 죽어도 네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니 내 속이 타던 차였다.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너네 쿵한 말이다. 이걸 어쩌냐? 아주 악연도 그런 악연이 없어. 네? 진명 씨랑 제 궁합이요? 그럴 리가요. 저희가 전에 재미로 보러 다닌 곳에서는 잘 맞다고 하던데. 그런 돌팔이들이랑 비교하면 되겠니? 그래서 말이다. 아무래도 너네 결혼은 좀 힘들지 싶다. 내가 너 처음 볼 때부터 기가 세겠다 싶었는데 안 그래도 네가 딱 우리 친명이 잡아먹을 팔자란다. 제가요? 아니, 설마요. 진명 씨 저 만나고 나서 일도 잘 풀리고 승진도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거야. 내가 옆에서 치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그런 거지. 너같이 기가 센 애가 옆에 척 붙어 있으면 될 일도 안 될 일이다. 그러니 그런 줄 알아. 어머니,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그런 문제로 결혼을 엎어요? 저희 결혼식장도 결정했고, 이제 날만 잡으면 되는데, 고작 궁합 때문에. 고작 궁합이라니? 너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막말하는구나. 궁합 안 맞는 것들끼리 살다 요절하고 이혼하는 거야. 그나마 이혼이면 다행이지. 내 아들 요절한다는데 어떤 부모가 덥석 결혼시키겠냐고. 그런 줄 알고 끊어라. 그렇게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찼죠. 미리 전해들어 알긴 했지만 그 정도로 막무가내로 나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결혼을 반대하는 하고 많은 이유 중에 궁합이 맞지 않아서라니요. 학벌이며 집안 경제적 수준, 수입, 하다못해 외모 같은 것도 아니고 궁합이요?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이 그때 시어머니한테 크게 화를 내며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했었대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길로 머리 싸매고 알아뒀고요. 신경 쓰지 마. 엄마 원래 그런 면이 좀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결혼이 되겠어? 결혼식장에도 안 오신다고 할 것 같은데. 안 오시면 안 오시는 거지. 내가 너랑 결혼하지 엄마랑 결혼해. 엄마 없어도 결혼은 해. 아빠만 모시면 되고. 근데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나 아직 엄마한테 말도 못했어. 괜히 걱정하시는데 말하지 마. 상견례 자리에서도 엄마가 무당한테 결혼 날짜 받아오겠다고 해서 좀 싫어하셨잖아. 엄마는 결혼 날짜 같은 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어머님께서 참견하실까봐 그러신 거지 뭐. 그리고 결혼 날짜가 뭐 우리 마음대로 돼? 결혼식장이 허락하는 거지. 결혼식장 예약은 또 왜 이렇게 힘든지. 나는 봄에 하고 싶은데 일요일이라 좀 그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시잖아. 그러게. 이왕이면 토요일 점심이 딱 좋은데.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더니 다 거짓말인가 봐. 무슨 결혼식 날짜 하나 잡기가 힘들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알아놓으셔봐야 아들이 좋다고 밀어붙이는데 무슨 수가 있겠어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천하태평하게 결혼식장 이야기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희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얘 하정아, 너 이 결혼 안 되겠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지간하면 친명이 보고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야. 아주 보통 여자가 아니야, 그 여자가. 누구? 진명 씨 어머니? 그래. 아주 그냥 어디 그런 여자가 다 있는지 다짜고짜 나한테 전화해서 자기 아들 살려야겠으니 너 좀 말려달라더라. 너가 아주 진명이 명줄을 끊어 놓으래라면서. 어머님이 엄마한테까지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뭐야, 너 알고 있었어? 설마 그 여자가 너한테도 그런 거야? 아이고, 참나 어이가 없어서. 야, 너 그런 소리 듣고도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냥 하시는 소리라고 생각했지. 진명 씨도 어머님 원래 그러시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등신천치로 키웠어? 너는 큰 나이 먹고 결혼하면서 뭐가 아쉬워서 그런 자리에 시집을 가? 이 나이 먹었으니 아쉬운 거 아닐까? 나 장난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살아도 그만이야. 그 나이에 그런 집 가서 그런 시모 밑에서 시집살이 할 거면 그냥 혼자 살아. 그 옆편네한테 너를 어떻게 보내? 아휴, 알았어, 알았어. 엄마 진정해. 내가 진명 씨한테 연락해 볼게. 엄마한테까지 연락해서 궁합이니 제가 오빠를 죽일 팔자니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게 화는 났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더 화를 내면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일부러 실없는 소리 하면서 넘겼던 거예요. 물론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어머님께서 엄마한테도 이렇게 연락했더라는 말을 했고요. 남편이 그 길로 시어머니와 대판 싸웠고 결국 집을 나와 제가 혼자 자취하는 방으로 들어와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시어머니가 제 회사까지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어요? 진명이 너랑 같이 있냐? 네. 그럼 너는 집에 가라고 보내지 않고서 애를 붙들고 있었어? 제가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걸 뭐 어떻게 해요. 어머니랑 싸워서 기분 나쁘다는 사람 억지로 보내기도 좀 그렇고요. 이거 봐, 이거 봐.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네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다. 궁합이 좋은 애면 남자가 그렇게 나와도 바른 길로 인도해서 마음 다독여서 집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겠냐? 하정아, 나는 너한테 나쁜 마음 없다. 너 좋은 애인 거 알아. 근데 우리 진명이랑 너는 아니라는 거야.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연이 있는 거다. 진명이랑 네가 악연이라고 하는데 부득불 그렇게 우겨서 결혼해봤자 너한테도 좋을 거 없어. 어머니, 저희 5년을 만났어요. 5년 만나는 동안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사소한 의견 다툼 같은 것도 없었고요. 어머님이 불안하시면 제가 더 노력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싸우는 일도 그게 아니라니까. 너네가 아무리 사이가 좋든 어떻든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운이라는 게 있어. 너 같은 애가 우리 애 옆에 붙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야. 내가 언제 네가 칼을 쥐고 진명이를 찌른다든? 너가 옆에 있으면서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그런 게 내 아들한테 붙는다는 거야. 어머니, 그건 좀 아니죠. 제가 무슨 불운을 몰고 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저도 기분 나빠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도 연락해서 그런 소리 하셨다면서요. 어머님은 기분 좋으시겠어요? 어머님 아들이 사람 죽이는 사주다 그러면 어머님도 기분 나쁘시잖아요. 진실이 그래, 진실이. 내가 뭐 그냥 트집 잡는 것처럼 그러는 거냐? 너 그런 거 무시하다. 아주 호되게 당한다.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결혼 못 시킨다. 그런 줄 알아. 다른 것도 아니고 궁합 하나 안 맞는다고 이러시는 거 정말 이해 안 돼요. 아니, 그럼 네가 내 아들 잡아 죽이려니라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연이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도요, 사람 됨됨이를 보기 전에 그렇게 궁합 미신 사주 그런 거 맹신하는 사람은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네요. 아주 소름 끼치기 싫어요. 뭐? 소름이 끼쳐?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이해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저도 너무 화가 났고 결국 남편한테 연락해서 처음으로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아들 잡아 죽이려니라고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결혼하는 건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일이라고요. 미안하지만 제 집에도 나가달라. 안 그러면 어머님이 계속 회사로 찾아오실 것 같아 불편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도 당혹스러웠겠죠. 하지만 저로서도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어요.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편한테도 저한테도 무척 힘든 일이었죠. 혹시 우리가 헤어진다면 만나다 서로에게 권태를 느끼거나 싫어지는 사건이 생겨서 헤어질 줄 알았지. 궁합 때문에 헤어질 줄 알았을까요? 예전에 남편이랑 재미로 궁합을 보러 갔을 때도 그래요. 만약 궁합이 좋지 않게 나오면 어쩔 거냐는 말에 남편도 저도 나쁘면 한번 이겨내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머님 말대로 만약 그렇게 저와 남편의 궁합이 좋지 못하다면 5년을 순탄히 만나고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가 되어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하정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건 아니지. 그게 우리 엄마가 바라는 일이야, 모르겠어? 알아. 근데 그냥 싫어. 오빠랑 만나면 계속 어머님 연락받고 회사 찾아오고 곤란하게 할 거 아니야. 그리고 해도 너무했어. 오빠가 말해서 각오는 했지만 내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것 같아. 장점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궁합 하나만 꽂혀서 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잖아. 이해해.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내가 말했잖아. 내가 지켜줄게. 엄마가 너한테 그런 소리 못하도록, 어? 힘들어. 우리 엄마 아빠도 학을 떼셨어. 나 오빠 많이 사랑해. 근데 부모님 실망시키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 아, 하정아, 제발. 아이, 그럼 일단 결혼은 보류하자. 결혼은 보류하고 만나자. 엄마 만나는 예 없게 할게. 어? 말했잖아. 오빠가 나 계속 만나는 거 알면 어머님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라니까. 나 너무 불편하고 싫어. 오빠, 미안해. 매정하게 말하고 헤어졌지만 저라고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그런 시모자리가 있는 결혼 덥석하시겠나요? 여러분의 딸을 그런 자리에 며느리로 보내실 수 있겠어요? 엄마는 제가 결혼 안 하기로 했단 말을 듣고 고맙다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애써 키워놨더니 악독한 시모한테 시집살이하고 살게 될까봐 얼마나 마음 졸이셨겠어요. 그런데 남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길로 짐을 싸들고 다시 집에 찾아온 거예요. 나 집 나왔어. 엄마한테는 아들 먼저 보내기 싫으면 영 끊고 살자 그렇게 말했고. 뭐? 왜 그랬어? 나 진심이야. 결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랑 못 헤어지겠어. 결혼 안 하면 그만인데 헤어지는 건 안 돼. 헤어지더라도 이렇게 헤어지는 건 더더욱 안 되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렇게 부모와 연을 끊고 집을 나온 남편의 전화통은 아주 불이 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아주머님과 무려 형수님까지 어떻게든 집에는 들어오라고 설득하고 회유하려는 연락으로 핸드폰이 쉴 틈이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어머님을 제외한 사람들은 남편을 이해하려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수 전화는 받더라고요. 형수는 엄마 그렇게 유난스러운 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 괜찮아. 형수도 엄마랑 연 끊고 살고 있거든. 가끔 밖에서 아빠만 만나. 형이 가끔 대윤이 데려와서 보여주고. 첫째 며느리랑 그렇게 담을 쌓고 사는데도 오빠한테도 그런다는 거야? 참 대단하시다. 그 고집 우리 아빠도 못 꺾어. 한 번만 더 며느리한테 연락하면 이혼하겠다 그래서 엄마가 형수한테 연락 끊은 거지. 그 전에 정말 말도 못하게 못 살게 굴었어. 사실 그래서 나도 결혼 생각이 없었던 거고. 그래도 적어도 궁합은 좋았나 보네. 결혼은 시키신 걸 보니. 어, 궁합은 좋았는데 나중에 대윤이 때문에 연 끊었을 거야. 조카? 왜? 모르겠다. 내가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내자고? 일단은 불편하는 내가 방 얻어서 나갈게. 근데 헤어지는 건 안 돼. 지금 내가 엄마랑 연을 끊겠다고 해서 하정이 너가 죄책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 이외에 없는데 만약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 뜻 걷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끝까지 안 꺾이시면 나도 안 꺾여. 안 보고 살겠다고? 난 상관없어. 나도 지긋지긋해. 어렸을 때 그 무당이 비행기 조심하라고 했다고 다른 친구들 다 가는 제주도 수학여행도 못 갔었거든. 그뿐이 아니야. 군 입대 하루 전에 입대 날짜도 막무가내로 바꾸려고 했었어. 안 그럼 군에서 사고가 난다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결혼까지 제멋대로 하려는 건 못 참지. 그 정도면 남편도 참을 만큼 참은 효자죠. 세상의 무당말 듣고 수학여행 추억을 빼앗고 군입대 시기를 바꾸려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 마음에 불안이 앞선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렇게 한동안 우리는 같이 살았습니다. 부모님께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을 속이고 싶지도 않았고 혹시나 아들 빼앗아 갔다는 둥 하면서 엄마한테 전화할까봐 걱정도 되었고요. 남편이 그날 저희 엄마 아빠에게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로 호소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의 사주팔이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 사연을 듣자니 정말 안 됐다는 말이 절로 나왔죠. 당사자도 그렇게까지 싫어하고 질색하는데 어쩌겠나요. 결국 그렇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동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시어머니께서 가만히 있지는 않으셨고요. 회사에 찾아오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지금 나랑 내 아들 사이에 칼라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 못 살게 구니까 오빠는 그게 싫어서 나온 거예요. 저 때문이 아니라요. 너만 아니면 되는 건데 왜 그게 나 때문이야? 그러게 너는 왜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 아들이랑 이어지질 못하니? 어?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어머님이 오빠 좀 제대로 낳아주시지 그러셨어요. 괜히 그날 낳아서 저랑 궁합도 안 맞고 그게 뭐예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리고 제발 전화하지 마세요. 네? 할 말 있으면 오빠한테 하시라고요. 어차피 결혼 안 하면 그만이다 싶으니 말 가려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었죠. 저는 그렇게 고분고분한 성격은 아닙니다. 예의도 오고 가는 거지 일방통행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래도 어른인데 너무했나 싶은 마음이 있어 찝찝했는데 저렇게 나와주시니 제 마음이 더 편했어요. 그러다 남편의 청으로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사과부터 하셨죠. 아가, 내가 면목이 없다. 바깥 싸돈 안 싸더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냐. 아니에요.
그것도 병이다, 병. 내 안사람이라고 계속 안고 가야 하겠지만은 이 본본이 자식들한테도 저렇게 철없이 구니 내 속도 말이 아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다고 진명이가 나이가 있으니 하루빨리 결혼을 했음 싶은데 결혼식이 어려우면 둘이 혼인신고라도 하고 살았으면 싶다. 네? 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식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셨으면 해서요. 저희도 급할 것이 없고. 아유, 아무래도 사돈은 그렇겠지. 내가 사돈 볼 낯이 없다. 시아버지는 일단 혼인신고를 하길 바라신다면서 남편이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했던 돈을 내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먼저 제대로 살 집부터 구하라고 하셨죠. 그때 살고 있었던 자취방이 거실 하나 방 하나 딸린 방이었는데 둘이 살아도 그리 불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시아버지께서 정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시 한번 이혼카드를 꺼내셨어요. 이번엔 서류도 다 준비해서 들어가신 모양이에요. 이대로 살다간 아들 며느리들은 다 못 보고 살지 싶다면서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도 결국 꼬리를 내린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직접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고 하니 만나달라고 청하셨거든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시니 내키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달라진 진심을 가지고 나온 것 같진 않았어요.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나 간간히 쉬는 한숨 같은 게 불만이 가득해 보였거든요. 그때 한 말은 내가 과했다. 사과하마. 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다른 건 몰라도 진명이가 그렇게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내가 져주마. 그렇게 안 내키시는데 저를 며느리로 삼으시겠다고요? 그럼 어쩌겠니? 진명이나 진명이 아빠나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날 내치겠다는데 그렇게 밥 먹고 덤비는데 내가 별 수 있겠니? 그래도 어머님은 제가 진명씨 죽일 거라고 생각하실 거죠? 아니다. 내가 진명이 아빠랑 약속을 한 게 있으니 그렇게는 말 못하겠다. 그만하면 됐으니 너도 그렇게 알아라. 시어머니는 제게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아 보이셨는데 곁에 시아버지께서 계셔서 차마 하지 못하셨죠.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단단히 일렀습니다. 앞으로 사주를 들먹이면서 저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면 그땐 아내고 엄마고 없다고 말이에요. 두 사람이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니 시어머니는 깨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든든한 아군이라도 만난 것처럼 좋았고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나서지 않았더라면 쭉 동거만 하고 결혼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한 발짝 물러나긴 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만나는 일도 없게 하려고 남편이 무던히 애를 썼어요. 시어머니는 다시는 사주나 미신을 들먹여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자꾸 참견하고 싶어서 안달이었죠. 결혼 날짜도 그래요. 저희는 다가오는 봄을 생각하고 있었고 토요일 오후를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자기가 우리에게 좋은 날짜를 받아왔다며 찾아오신 겁니다. 남편 앞에선 그런 소리 못 하시면서 제 앞에서 은근히 그런 걸 조명하는 걸 보니 여전히 절 만만하게 본 것이죠. 이 날이 좋다더라. 너네가 합이 안 맞는데 날짜까지 안 맞으면 더 안 좋다더라. 그나마 날짜라도 잘 맞는 날에 해야 낫다더구나. 이 날은 어머니 수요일인데요? 그래서 어머니 누가 결혼식을 평일 수요일에 해요. 다들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수요일에 하든 목요일에 하든 마음이 있어서 올 사람은 다 온다. 요즘은 회사 연차도 있고
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그래요? 누가 자기 연차를 남의 결혼식에 쓰고 싶어 해요. 민폐예요. 그리고 저도 평일에 하고 싶지 않고요. 아니, 네가 하고 싶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날 해야 지금 또 그 무당 말 듣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안 그러시기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다 너네 찰더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내가 결혼을 반대한 것도 아닌데 이 날짜 하나 못 맞춰줘? 날짜도 결혼 날짜다워야 고려라도 해보죠. 직장인이 평일 수요일 점심에 어떻게 결혼하느냐고요. 어머니, 회사 생활 안 해보셔서 모르나 본데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차라리 아무도 초대 안 하면 안 했지. 그날 어떻게 하객을 기대하겠어요. 너희가 평생 집에서 살림만 했다고 무시하나 본데 내가 너보다 모르는 게 없다. 삶의 이치란 것이 직장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다. 인생의 순리와 진리라는 게 다 너희의 생시와 날짜에 어머니, 저 이거 녹음했거든요. 뭐? 이거 아버님께 보내드려도 되는 거죠?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아버님께 이거 보내드려도 되냐고요. 어머님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예, 앉아라. 괜히 키우지 말고. 너 아주 풀려시가 따로 없구나. 지 시아버지 남편 손에 얹어놓고 아주 쪼물딱쪼물딱 하는 거 보니 내가 아주 영 사람을 잘못 본 건 아니야. 저는 어머님께 약속한 건 지키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해선 어머니께서 그걸 지키지 않으시니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네 시아버지한테 진짜 보내겠다는 거야? 어머님께서 안 그러겠다고 하시면 진명 오빠한테만 말할게요.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도 진명이한테 말하겠다는 거 아니냐. 부부 사이에 비밀은 없어야죠. 저는 앞으로 어머님이 부르시면 그거 다 오빠한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녹음해서 다 들려줄 거고요. 너, 너 진짜 안 되겠구나. 그러니 괜한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이런 문제로 회사까지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저도 이런 문제로 어머님이랑 얼굴 붉히기 싫어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든든한 아군들 덕에 시어머니라고 해서 절절 매지 않아도 되니 시어머니의 만행도 참을만 했어요. 남편도 이야기 듣더니 하하 웃으며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어머님 만날 때는 녹음기를 켜놓고 다니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보란 듯 어머님께 토요일에 잡힌 결혼식 날짜를 보내드렸어요. 속으로 내색은 못하고 얼마나 약이 오르셨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변한 게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희 부부를 자기 멋대로 주무를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새로운 집으로 입주할 때도 그래요. 어느 동네가 잘 맞는다느니 어느 동네는 음기만 가득해서 안 된다느니 그렇게 훈수를 두셨거든요.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님이 좋다는 동네는 어쩌다 보니 속속 피해서 다른 곳에 집을 얻었어요. 오빠나 제 직장과도 거리가 적당한 거리가 있어 좋았고 저는 친정에 가까워 좋은 동네였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또 입이 대빨 나오셔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어요. 너는 내 말을 귀등으로 듣는 거냐? 내가 그 동네는 별로라고 했잖냐. 어머니, 앞으로 전망을 봐도 매매할 거면 이 동네가 나아요. 아니,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추천해 준 곳이 거기가 앞으로 대박날 땅이라니까. 땅의 기운이 그래. 그럼 어머님께서 이사하시면 되겠네요. 뭐야? 그렇게 좋은 땅이면 어머님께서 이사하시고 대박 나세요. 박수 쳐드릴게요. 너 지금 나가지고 장난하니? 장난은요. 근데요, 어머니 아시는 그분 진짜 용한 거 맞아요? 아니, 골라도 어떻게 그런 땅을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기 앞으로 계속 떨어지면 떨어졌지. 절대 오를 수 없는 땅인 건 초등학생도 알걸요? 뭐야? 너 지금 그 사람 무시하냐? 너 그러다 천벌 받는다. 에이, 그분이 신도 아닌데 저한테 천벌을 어떻게 내려요? 그렇게 웃으며 맞받아치니 어머니께선 기가 막혀 대꾸도 못하시고 뒷목 잡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이제 만만치 않다는 걸 제발 알아주셨으면 했는데 어머님도 지치지를 않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참을 만했습니다. 근데 제가 받아줘서 그런지 시어머니께서 자꾸 선을 넘으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날 무렵이었을 거예요. 근데 너네 아직 소식이 없다? 네? 애 말이야. 결혼하자마자 들어서야 하는데 너네 잘하고 있는 거냐? 아,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가 생기면 생기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저희 나이도 있는데 그렇게 욕심 안 내려고요. 그럴수록 노력해야지. 대를 끊을 셈이야? 대란이요. 아주버님이 있고 이미 장손이 있는데 왜 대를 저희한테서 찾으세요? 그래도 그게 아니다. 너네 그러지 말고 이리 와봐라. 여기 내가 날짜 써줄 테니까 이날 그리고 이날 딱 이날에 잠자리를 해봐라. 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너네가 이맘때쯤에 딱 해야 들어설 아이한테 좋은 사주를 줄 수가 있어. 어머니,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러는 어머니께서는 아주버님이나 진명씨 다 날짜 받아서 하셨어요? 내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했지. 그렇게 안 하셔서 지금 아드님들이 다 문제라도 생겼어요? 그거야 내가 후에 공을 말도 못하게 들여서 잘 된 거다. 어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건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니 더는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정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어떻게 너는 한 번을 시어미 말을 안 듣고 이겨먹으려고만 하니? 내가 나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니들 아이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안 그래도 너네 그럴까봐 다 날짜 받아온 거다. 이번 달에는 딱 이 날이 길일이다. 그래야 아이가 들어서고 들어서는 애도 사주가 좋아.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께서 제 가임기를 아신대요? 그리고 이날이요. 이날 저 생리하는데요? 아니 차라리 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용한 분이시면 말 안 해도 제 가임기는 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뭐야? 괜히 그런데 돈 쓰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보기 좋게 또 한 방 먹여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부부관계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 생각했는지 바로 시아버님한테 호소했고요. 그 길로 시아버님 길길이 날드시며 큰 집으로 가버리셔서 시어머니 한동안 큰 집 가서 쩔쩔 매셨다더라고요. 참 시아버님도 대단하시죠. 한 번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러시는데 이혼을 안 하시고 사시는 거 보면 시아버지도 참 대단하시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별거 아니긴 한데 엄마가 사실 내 아래 동생을 임신했던 적이 있거든. 근데 그 해에 엄마한테 반드시 물을 조심해야 한다고 일렀던 점쟁이가 있나 봐. 전문적으로 점 보는 사람은 아니고 여행하시다가 만난 그냥 역학 공부하신 분이셨던 건가 그래. 그래서 엄마가 물가를 조심했는데 아빠가 우리 가족 데리고 계곡에 놀러 갔었거든. 큰 아버지네랑 해서 가족끼리 다 같이 가는 거라 엄마는 불안해서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가자고 했는데 그날 계곡 바위에서 미끄러지셔서 넘어지신 뒤로 유산을 하신 거야. 어머, 아, 진짜? 뭐, 아빠는 사주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데, 엄마가 그렇게 사주에 맹신하게 된 것이 자기 탓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게 어떻게 아버님 탓이야. 어쩌다 일이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탓하고 살 거 한도 끝도 없는데. 그거 들으니까 그냥 어머님도 달라 보이긴 하네. 괜히 안쓰럽고. 아직 너가 덜 당했나 보다. 안쓰럽다고 하는 걸 보니. 남편 말대로였어요. 제가 아직 덜 당했던 것이죠. 아이를 잃은 아픔 때문에 사주나 미신에 매달리게 됐다는 사연은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면 제 아이 가지고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에게 두었던 안쓰러움을 거두고 저도 도저히 못 참겠다고 폭발하게 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로부터 또 몇 달 뒤에 기적처럼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태명을 기저귀로 짓고 정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연애를 오래 한 것도 아이 욕심이 없어서였는데 막상 아이가 찾아오니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더라고요. 다들 좋아하시고 기뻐해 주시고 제가 노산인지라 배려해 주시는 부분도 많아 순산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동안은 제 근처에 얼씬도 말라는 시아버님 말씀을 듣는가 싶더니 또 어머님께서 그 병이 도지신 거예요. 예, 기저귀 출산 예정일이 언제랬지? 겨울이요. 12월 22일이요. 그러면 하정아, 그러지 말고 10일만 더 당겨서 나와라. 12월 10일 묘시가 기저귀한테는 딱이다. 네? 그걸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정해요. 기저귀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저는 하루라도 더 품고 낳고 싶지, 그렇게 빨리 낳고 싶지도 않아요. 나도 애 둘이나 낳았어. 그만하면 엄마가 품고 있을 만큼 품고 낳는 거야. 더 품어봤자 너만 힘들고 되다. 병원에 말해서 딱 그 시간에 수술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주 때문에 애를 먼저 꺼내요? 괜찮대도. 팔싹둥이로 태어나도 살레들은 산다. 나 믿고 딱 그 시간에 애 꺼내라. 그래도 애한테 아무 문제 없고 앞으로 아주 대통령감이 나온단다. 어머니, 저는 우리 기저귀 대통령 시킬 생각도 없고요. 그저 안전하게 제가 품고 있다가 자기가 원할 때 낳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시려거든 아이 낳을 때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다 하정아. 다른 건 그렇다 치지만 내 손주 잘못될 일을 내가 하겠니? 너는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응? 어머님이 자꾸 정도가 지나친 요구를 하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나올 애인데 왜 굳이 미리 꺼내느냐고요. 그게 진짜 우리 기저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저는 할 말 없네요. 당분간 연락 안 드리는 걸로 할게요. 기분이 확 나빠져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희 문제라고 하면 또 웃으면서 어떻게든 받아쳤겠는데 애를 두고 그런 소리를 하시니 저도 참기가 어려웠죠. 그제야 저는 이 문제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저희 아이한테도 문제가 생기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때 전에 남편이 형님이 조카 때문에 어머니와 연을 끊었다는 말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자주 보지도 않는 형님께 연락을 드려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형님이 쓴웃음을 내뱉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서, 그래도 동서는 빨리 깨달아서 다행이네. 나한테도 대윤이 나을 날짜 정해주셨거든. 난 예정일보다 3일 늦은 날이었는데 어떻게든 낳지 말고 참아보라고 하시더라. 근데 내가 그때 미련해서 어머님 말씀이 다인 줄 알고 예정일 다음날 진통이 왔는데 어떻게든 참아보겠다고 꾸역꾸역 그러고 참다가 애를 낳았어. 어떻게 애를 낳았는지 기억도 안 나. 어머, 그게 참아져요? 안 되지. 그러니 병원에서 왜 힘을 안 주냐고, 둘 다 죽는다고 아주 야단도 그런 야단도 아니었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었지. 어머님 말 듣다가 내가 내 자식 죽일 뻔했으니까. 동서는 그런 일 없게 해.
어머님 말 솔직히 새겨드릴 거 하나 없었어. 형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결혼도 이사도 어떻게 제 뜻대로 했지만 이대로 아이를 낳게 되면 낳고 나서도 아주 별의별 일로 시달릴 것 같았어요. 도저히 이건 아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아봤다. 내 아이는 내가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에 정신이 확 들었고요. 그래서 어머님 연락을 싹 끊고 받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또 엄마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한동안 잠잠한가 싶었는데 어머님 생각에는 이게 심각한 일 같으니까 친정으로 연락을 한 거고요. 저희 엄마는 또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장에 전화를 해서는 아무래도 시어머님이 노만 난 것 같다고 야단하셨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응? 아주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 원하는 시간에 애를 꺼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자기 딸이어도 그런 소리 나왔을까? 응? 내가 아주 한바탕 쏟아부었는데 그래도 속이 안 풀린다. 어떻게 그런 옆에 내가 다 있냐? 응? 그래서 저도 엄마 전화를 끊고 바로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 싶었고요.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셨다면서요? 그래, 네가 말을 듣지 않으니 사부인한테 부탁 좀 했다. 그런데 어떻게 사부인이나 너나 그렇게 뭘 모르니? 아주 내가 속이 터져서 그냥 제가 용하다는 곳 세 군데나 가서 알아봤는데요. 그런 거 없다는데요. 두 군데는 출산 예정일 괜찮을 거라고 하고 또 한 군데는 미리 그렇게 정해놓고 나왔음. 이 세상에 대통령감이 한둘이겠냐고 비웃고요. 뭐? 어디서? 어디서 그렇게 막대먹은 말을 해?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머니, 어디 가서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주 그분이 어머니를 호구로 아시나 봐요. 뭐? 호구? 너 지금 나한테 호구라고 했냐? 그럼 호구지 뭐예요? 의미 없이 날짜 받아오고 사주 봐주는데 돈을 그렇게 주시는데 앞으로도 어머니한테 돈 받아야 하니까 그 사람이 아주 별의 별소리를 다 할 텐데 어머니는 계속 만나실 거죠? 너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시애미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네 시아버지가 널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기어오르냐? 그럼 앞으로 그분이랑 사이좋게 지내시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님 형님 얼굴 본지 좀 되셨죠? 그래도 저희 결혼식이라고 결혼식장에서 봤을 건데 앞으로 결혼시킬 자식도 없고 제 얼굴은 볼 일도 없으시겠네요. 형님은 그래도 아주버님 손에 들려 대윤이 보내기라도 하시지. 저는 못돼 처먹어서 기저귀 진명씨 통해서 따로 보낼 일 없을 거예요. 진명씨도 안 보낼 거거든요. 뭐, 뭐야? 앞으로 가족 모임은 시아버님 따로 모셔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그래도 그 정도면 최대한 신사답게 대처한 거예요. 당장에 소리 높여 화내고 싶었는데 혈압 올라가 봤자 전화 기저귀한테 좋을 일이 없어 참았죠. 그날 바로 남편과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를 했고 남편도 시아버지를 만나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시아버지께서 저희 친정집에 전화하셔서 사과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 약속도 하시고요. 혹시 모르니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 주십사 친정엄마한테 부탁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그 뒤로 시어머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출산 휴가로 회사도 쉬면서 회사도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없었고요. 집은 아셔도 현관에서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었고 남편도 있으니 그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도요, 참 무서우리만큼 끈질기셨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매일같이 대여섯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다 내 손주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대윤이는 그렇게 됐으니 기적이라도 내가 잘 됐으면 해서 그런다. 하정아, 내 말 들어라. 그래야 산다. 그날 애를 낳으면 빨리 죽는단다. 기적이 빨리 죽는 게 좋으냐? 낳자마자
애기 상 치르는 부모 팔자처럼 안 된 것도 없다. 저 그 문자 그대로 캡처해서 아버님 그리고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날 배가 뭉치고 당겨서 혼났어요.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니 남편 불같이 화를 내고 시댁에 달려갔고요. 남편이 시댁에 다녀온 날 시어머니께서 딱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썩의연. 그 길로 어머님 번호 차단하고 아이 낳고도 연락도 안 드렸어요. 기저귀는 무사히 출산 예정일에 나왔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탈 없이 잘 태어나 주었고 미리 알고 있었던 대로 예쁜 딸이었어요. 남편을 닮아 쌍꺼풀이 있는 큰 눈이 참 예쁜 아이였죠. 남편이 시아버지께는 아이 사진을 보내드렸고 시아버지께서는 100일이 지나면 보러 오겠다고 하셨어요. 출산 소식을 들으셨는지 남편 쪽 친척들로부터도 연락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남편 고모님께서 연락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창 몸조리 해야 할 때, 그래서 어째? 뭐가요? 진명이랑 문제가 많다며. 부부는 좀 안 맞아도 서로 보듬어가면서 살고 그래야지. 애가 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싸우면 되겠어? 네? 고모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른 체 하기는. 다 알아. 진명이 머리채 잡고 뺨까지 때렸다며? 누가요? 제가요? 누가 그래요? 행여 그렇게 싸우더라도 시부모한테 그런 소리 들리게는 안 해야지. 안 그래?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던지요. 우리 부부에게 불만을 가진 시어머니께서 온 친척들한테 저희를 위기의 부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말 안 듣고 결혼하더니 애 낳자마자 이혼 소리 하고 난리가 났다고요. 아무리 신생아라지만 애 있는 자리에서 소리 높이고 싶지 않아 남편한테만 조용히 일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지금 거의 한계치라고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제 귀에 들어오면 그때는 저도 더는 참지 못한다고 했죠. 단지 인연을 끊고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저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게 남편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짓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거예요. 그게 이혼을 부르는 일이더라도 저는 해야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형님한테 여쭤보니 형님도 연을 끊기 전 처음엔 그랬다고 해요.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 번호도 바꿔버렸다고요. 행여 시아버님 휴대전화를 뒤져 번호를 알까 싶어 죄송스럽지만 시아버님께도 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시어머니는 제가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차단한 걸 아셨는지 저한테도 번호를 바꿔서 연락하곤 하셨거든요. 제가 번호를 바꿔야 끝날 일이었는데 저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기어이 제 분노 버튼을 누르고 마셨거든요. 시아버님이 아이를 보러 오시는데 고모님이 함께 오셨더라고요. 딸은 또 아들 손주랑은 다르다고 시아버님이 무척 좋아하셨고요. 그때 남편이 시아버님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고모님이 슬쩍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혹시 태희 사주 봐봤어? 네? 고모님, 애들은 사주 안 보는 거래요. 그치? 아유, 근데 올케는 왜 그러나 몰라. 어머님이 왜요? 그게 애한테 그렇게 안 좋은 날로 골라서 낳았다고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옳게 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말씀해 보세요. 고모님이 하셨단 말 안 할 테니까요. 아유, 모르겠다. 애기 곧 죽는다고 차를 보러 다니더라고. 차리요? 애 보내주려면 차리가 필요하다나? 네? 아휴, 나도 듣다 그건 아니다 싶어서. 어쩜 좋아.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아니에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모님.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정신과 예약을 잡아 진료를 했어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신념 때문에 갖은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상담을 받았고요. 그렇게 몇 주 동안 꾸준한 상담 기록을 남겼는데 거짓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님 생각만 하면 우라가 치밀고 아이를 보면 시어머니 말이 생각나 불안증이 도지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그만하면 됐다 싶어 그 길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안 계시는 시간에 찾아가서 아무도 없는 시댁에 오랜만에 찾아간 거였어요. 네가 웬일이냐? 왜 혼자야? 애는? 제가 애를 왜 어머님께 보여드려요? 그럼 뭐하러 왔냐? 애가 명줄이 짧아 그전에는 파야 할 텐데. 네? 네 새끼 명줄 짧다. 탐명한단 말이다. 그러게 쉐미 말을 뭘로 듣고는 어디 자식 앞세워 상을 치러봐야 이게 뭐냐? 더 듣다가는 화를 참기 힘들 것 같아 저는 따로 준비해 놓은 종이를 던졌습니다. 제가 아주 용하다는 분 찾아가서 받아온 날짜예요. 무슨 날짜? 어머님 돌아가실 날짜요. 뭐야? 제가 가서 알아보니 어머님이 이 집안의 원흉이라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집안의 파란이 멈추질 않는다네요.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아들들이 단명하고 제명을 못 산다고요. 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보고 죽으란 말이냐? 내 자식 앞으로 단명해 죽을 거라는 사람한테 죽으란 소리 못하라는 법이 있나요? 내 부모도 아니고 기껏해야 내 남편 엄마인데? 이혼 도장 하나면 남이 될 사람 부모한테 내가 뭔 소리를 못할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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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 모습이지? 이게 본 모습이야. 너 다시 한번 말해봐라. 어디 다시 한번 말해봐. 내 새끼 건드리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이게 끝인 줄 아시죠? 저 경고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 알려드리러 왔지.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어머님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에게 들려주려고 했었던 녹음 파일과 정신과 진료 기록, 폭언에 가까운 메시지들을 증거로 내고요. 허락을 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고소 접수를 마치고서야 시아버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저를 원망하셔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해를 구하고자 그동안 모았던 증거들도 다 보여드렸고요. 시아버님은 한참을 녹음본과 메시지 출력본을 보고만 있으시더니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시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상대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셨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내가 진작 끝냈어야 하는 일인데 그렇게 모진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태윤 애미한테도 면목이 없어. 너만은 어떻게든 지켜보려 했는데 마음처럼 안 됐다. 미안하다, 아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고소당하자마자 남편에게도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소식은 동네방네 다 퍼졌죠. 얼마나 망신스러워 했는지 울며 불며 시아버지께 매달렸다는 이야기를 고모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시더니 그게 왜 이혼할 일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시고요. 결국 시아버지는 형님과 저에게 시어머님 문제에 대해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보나마나 이혼이 되게 분명했죠. 더군다나 그 문제로 저와 소송도 걸려 있으니까요. 게다가 수십 년에 걸쳐 아버님의 돈이 무당에게 입금된 내역이 있으니 어디 발을 뺄 곳이나 있을까요? 결국 물러날 곳이 없다 싶었는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니 난동을 부려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고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 어머님이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제발 취하해다오. 너한테 용서받지 못하면 내가 네 시아버지랑 꼼짝없이 헤어지게 생겼어.
내가 이 나이 먹고 무당 쫓아다니다가 이혼녀 됐다는 소리를 어떻게 듣고 사냐. 며느리한테 고소당했다는 것도 망신스러워 죽겠는데. 나 좀 살려다오. 응? 어머니, 잘못한 게 있으시면 벌을 받아야죠. 억울한 게 있으시면 판사한테 가서 말하시고요. 이렇게 찾아오시면 저는 또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머니한테 그리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뭐? 이아가, 하정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노망이 들어서 태희를 두고 내가 망언을 했어. 다 늙어서 그렇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한 번만 받아오. 어? 하정아, 하정아. 남편도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긴 했지만 남편한테 아이를 맡기고 시어머니를 보러 저 혼자 나와 다행이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어머니인데 그런 모습 보면 마음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 제 마음도 흔들렸을 거고요. 그나마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과 시아버님을 비롯한 가족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저는 정말 미쳐버려서 매일같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희도 그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기 힘들었겠죠. 이렇게나마 끝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과유불급,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남에게 강한 신념을 강요하면 그건 결국 탈이 되는 거죠. 어머님이 이 일로 정말 반성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순간 비로소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부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